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난 금요일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미국의 충격적인 고용지표 때문인데요. 이거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은요, 고용지표와 바로 물가지표입니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죠. 왜냐면은 연준의 책무가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보면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최근 미국에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벌써 두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기준금리가 2.5%, 한국도 금리를 먼저 올리고 많이 올린 편이었는데 벌써 금리가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위축되면서 패드의 긴축 움직임도 제동에 걸릴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면 고용시장도 위축될 것이고 연준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동이네. 그러면은 긴축에도 속도 조절이 될 것이고 그것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 보면요, 오히려 나쁜 뉴스가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7월 고용보고서는요, 이런 기대감을 깨버리는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실업률이 3.5%가 나왔어요. 예측치 3.6%보다 낮은 고용 상태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바로 직전에 3.5% 수준의 완전 고용 상태였는데 그때로 돌아갔다는 부분이죠. 무엇보다 시장에서 깜짝 놀란 것이 바로 비농업 고용 지수였습니다. 무려 52만 8천 건이 등록됐다는 부분이죠. 시장 예측치가 25만 건인데 그 두 배를 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좀 많이 감소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6월달 고용 보고서에서는 39만 8천 건이었고 그거보다 더 감소한 25만 건을 봤단 말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기업들이 연이어서 감원을 발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시작됐던 감원이 유통업체까지 확산되는 모습. 그러면은 이게 온라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면 서비스까지 감원이 확산되면서 고용이 심상치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 뜨거웠던 고용시장도 빠르게 식어갈 것이다. 그것이 7월 고용보고서에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시간당 평균 임금도요,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습니다. 5.2%가 나왔어요. 예측치 4.9%보다 높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물가의 고착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진 물가에 따른 소비 둔화가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 봐봐. 9% 가까운 CPI 그리고 6%대의 PC 모두 다 높긴 하지만 이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서 이 구매력 감소를 어느 정도 만회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소비 둔화가 좀 늦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다. 여기에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결과도요, 탄탄한 고용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런 놀라운 고용지표 발표는요, 통화정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껑충 뛰어올라서 2.84까지 올라가고요. 오늘 대한민국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9월 FOMC에서 75bp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70%로 치솟았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통화정책이 나오는 이유, 결국엔 간단해요. 연준의 목표는 단기간 내에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서 실업률을 올리고 그 실업률에 따라서 수요 쪽 물가 압력이 완화되길 기대했는데 그것이 멀어 보이니까 더 강력한 통화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9월 FOMC의 자이언트 스텝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 금통위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허용치만큼 벌어지기 때문이죠. 노동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일단은 두 가지 원인이 꼽힙니다. 첫 번째, 팬데믹발 노동자 이동 제한, 두 번째는
자발적인 퇴직 확산 부분이죠. 이 두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많이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그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늘리려고 했는데 내부 반발로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민 정책 같은 거는 줄이는 건 쉬운데 늘리는 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동 인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쉽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요, 7월 CPI입니다. 국제 유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8.7% 보고 있어요. 전월에는 9.1%였죠. 그러면은 야, 이거 물가 정점 찍고 내려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이 경계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7월 근원 CPI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지표죠. 7월 13일 날 5.9%가 발표됐습니다. 3월 근원 CPI 6.5%에서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지금 시장 예측치는 6.1%예요. 전체 CPI는 낮아지는 흐름인데 근원 CPI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월세나 중고차 값 상승으로 재상승 우려가 커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원 CPI 상승으로 연준의 강경한 스탠스는 유지될 거라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연내 4% 기준금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블러드 총재가 연내 1.5%포인트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주장을 했죠. 탄탄한 고용을 바탕으로 물가를 잡을 강력한 긴축을 단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이에 따라서 한국의 연말 기준금리 상단도 더불어 높아진다는 거죠. 미국과 한국은요 모두 3번의 금리 결정을 남겼습니다. 자, 한국금통위는 8월, 10월, 1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FOMC는 9월, 11월,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25%, 미국은 2.25%에서 2.5%로 맞춰지면서 0.25%포인트 금리 역전이 된 상황이죠. 8월 금통에서는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9월 FOMC에서는 0.75% 인상이 유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9월 말에 한국은 기준금리가 2.5%, 미국은 3.25%죠. 한국과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금리 역전폭이 9월 말에 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월달과 11월달, 12월달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0월, 11월 금통위는요, 미국과 동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10월달, 11월달 중 한 번은 빅스텝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10월달과 11월 중 언제가 빅스텝이 될 것일까요? 문제는 언제가 됐든 연말에는 예금금리가 4%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대표적인 대출 상품 중 하나가 이 예금금리와 연계되어 있죠.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또한 이런 4%의 예금금리는요, 무위험 수익률을 높여서 모든 부동산 가격의 재평가를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하락을 동시에 부른다는 겁니다. 자,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매주 하락폭이 확대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서울 지역의 역대급 입주 물량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화로 8년간의 급등세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입주 물량이 부족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만으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연말에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가 여기서 더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3년 1분기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강남권이나 경기도, 인천 지역의 입주 물량 정말 많이 늘어나죠. 경기도에서도 서울에 가까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 지역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주 물량을 앞두고 빅스텝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 붕괴는 불가피하다는 부분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1분기에 최악의 겨울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1월, 2월 달 되시면 제 영상이 생각나실 겁니다.
자, 현재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쇼킹 부동산 투 청약가포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야, 집값 폭락한다면서 왜 분양받으라고 하냐? 집값 폭락할 것 감안해서 분양가를 책정한 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는 부분이죠.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